네, 안녕하세요. 이인재 노무사입니다. 가족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급한 마음에 장롱 속에 있는 암보험 또는 실비보험 증서만 찾고 계시진 않나요? 물론 개인보험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몰라서 놓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기회는 산재보상인데요. 병으로 쓰러진 것도 아닌데 무슨 산재냐, 또는 일하다 다친 것도 아닌데 산재가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출혈 또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게 된 경우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가족의 막막한 상황이 산재 승인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뇌출혈, 심근경색, 이건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재해자 본인의 인생이 멈추는 것은 물론이고 남겨진 가족들은 당장 치료비와 생계 걱정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발병 직후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많이 놓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병원비 걱정에 개인 대출을 알아보고 보험 설계사에게 연락해서 개인보험의 보장을 알아보는 동안 정작 가장 큰 보상이 될 수 있는 산재 보상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에도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은 반드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산재, 특히 질병 산재는 공단 가서 아프니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신청이 승인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딱 한 가지인데요. 이 병이 업무로 인해서 생기고 악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과로를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과로, 발병 전 3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일했는가를 봅니다. 두 번째는 단기과로, 발병 전 일주일 동안 업무량이 30% 이상 급증했는지를 봅니다. 세 번째로는 돌발과로가 있는데요. 쓰러지기 24시간 전에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에는 돌발과로에 해당되어 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근로시간 60시간이 안 됐는데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섣부르게 포기하시기는 이릅니다. 교대 근무, 야간 근무, 또는 추운 작업 환경, 정신적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해서 절대적인 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로 인정이 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보상금 액수에 있어서 개인보험보다 많은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40대 가장이 뇌출혈로 쓰러진 상황에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요양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일체의 병원비들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게 되는데요. 치료받느라 일을 못하는 기간, 예를 들면 2년이나 3년까지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 임금의 70% 정도를 매달 월급처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수천만 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뇌심혈관 질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활기간이 길거나 혹은 의식불명의 상태가 길어지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우리가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마비나 장애 등이 남는다고 하면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급수를 매기고 그 급수에 따라서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급 장애의 경우에는 보상액이 수억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족급여가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 재해자께서 사망한다고 하시더라도 유족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개인보험과는 차원이 다르게 두텁게 보호받고 가정의 생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과로로 인해서 병원에 계시거나 장례를 치르신 유가족분들 딱 세 가지만 기억하고 챙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또는 심근경색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근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하이패스, 업무 카톡 등 긴 시간 동안 근로했다는 일체의 증거들을 전부 다 모아야 됩니다. 산재, 특히 뇌심혈관 질환은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시다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고 불승인 이후에는 물론 심사 청구가 가능하지만 승인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 수월하게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마 이것도 될까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산재 보상 전문 노무사에게 산재 승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먼저 진단 받아보시는 것을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인재 노무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인재 노무사는 수많은 산재 불승인 사건을 승인으로 바꾼 경험을 갖춘 노무사입니다. 복잡한 법리 그리고 의학적 인간관계 입증, 골치 아픈 싸움은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마음만 추스리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하여 산재 승인의 가능성을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